개공. 자, 개업공인중개사. 자, 칠판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개설 등록입니다. 개공이꼬로 등록거래도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개공이꼬로 등록거래도. 그래서 개설 등록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부칙 6조 2항 있습니까? 이걸 줄여서 뭐래?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기니까 그냥 중개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법인은 개공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법상 뭘 설립해야 돼? 회사. 상법상 회사입니다. 민법상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협동조합 둘 중 하나 설립하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양주시에 가갖고 중개업 하겠다고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법인도 결국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법인 개공이 되는 거죠. 중개회사가 되는 거예요. 법인 개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법인은 항상 따라붙은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잖아요. 그럼 이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을 특수법인이죠?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줄여서.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중개법인은 등록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다? 농업만 빼놓고 다 해야 돼? 아, 농협만 빼놓고 다 한다? 하여튼 하나 뺀 건 맞은 것 같은데 답이 엉망인데? 네, 그러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책은 좀 이따 봐야 될 게 칠판 보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도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개공 이꼬르 등록이란 소리죠? 그죠? 그럼 중개인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왜 개공으로 봐?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등록은 안 했지만 옛날부터 해오신 분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등록이 된 것으로 봐서 개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중개인도 개공입니다. 중개인도 뭐다? 개공.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책을 볼게요. 책을 보고 또 한번 봐드릴게요. 자, 4번에서 첫째 줄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동그라미 쳐놨어요? 개설 등록이 핵심이에요. 자, 양가로 1번 법인인 개공 나와 있습니까? 법인 개공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등록 기준을 갖춰서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자, 여기도 개설 등록 동그라미. 자, 그래서 법인 개공도 결국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등록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무슨 법률? 다른 법률 동그라미. 이건 이제 핵심이죠.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쭉 나와 있죠. 지역농협협동조합, 산업단지관리업, 지역산림조합. 이 세 가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묶으세요. 세 가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지역농협 세 가지 끊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 X라고 적고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O라고 적어주세요.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지 적법이에요. 자, 나머지 세 개는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밑에 덮여보세요. 지역농협은 토지, 건축물 다 합니까? 농지만 합니까? 농지 동그라미.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하게 돼서요. 보험은 1,000만 원만 들면 돼요. 1,000만 원 이상.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 동그라미. 자, 임목. 등기된 수목을 말하죠. 임야 이 두 가지만 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 기업 자산의 매매를 중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하고 공장 건축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하고 공장 용지만 중개하도록 돼 있다고.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봐주시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개설등록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뒤에 개설등록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 이분들은 첫째 줄 일단 등록한 자로 뭐다? 간주가 돼요.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했거든요. 등록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개공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개공 종류 몇 가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 묶으세요. 이제 이거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합니까? 소공.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당황했어. 당황할 필요 없는데. 그죠? 공인중개, 누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죠?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개공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던 소리죠.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가 뭡니까? 중개 업무 뜻. 그렇지. 이제 일단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 이건 원래 개공이 할 일이죠. 근데 이제 소공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확인 설명서 쓸 수도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원래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소공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보조. 커피 좋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 현장 안내, 서류 복사, 그죠? 장부 정리, 이런 것을 보조 업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공은 다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할 일, 보조원이 할 일. 그렇죠? 근데 보조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있나 없냐 확인하겠죠? 공인중개사가?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있냐 없냐부터 들어가야 돼. 보조원 개념 나오면. 이거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 못 해요. 그럼 계약서 못 쓰죠?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죠? 보조 업무가 뭐라 했어요? 커피,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뭐 이런 거. 운전기사.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보조 업무는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소공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소공은 고용인, 직원을 말하죠?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고, 됐죠? 그리고 법인은 뭐예요?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들이 있어, 없어요? 이분도 소공이에요.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도 소공이라고. 경영진도. 그러면 이사감사가 임원이고 무한책임사원이 사원입니다. 자, 여기도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 두 가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문제 접근해야 돼요. 이제 보통 소공 그러면 이걸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줘야지 나중에 안 틀려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소공 보조원에서.
그럼 이분들 이 직원으로서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전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용신고가 끝나야만이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신고 안 들어가도 근무하고 있으면 소공이나 보조원이에요. 둘 중 하나거든요. 신분 취득이 언제냐? 고용신고가 끝나야만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될까? 아니면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한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도 소공이나 보조원이 될까?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그 앞에는 안 하고. 둘이 안 친하죠. 둘이 친해요? 안 친한가? 별로 안 친하나 봐. 견해가 달라. 우리 최종 결론. 2분단은 3개를 하자. 안 해도 소공이나 보조원이 된다. 얼떨결에 찍었어요? 예, 그게 맞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신고를 안 하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든요. 처분을 받을지언정 신분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그렇죠? 고용신고 안 들어가더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소공으로 보면 개공하고 같이 연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직원이 아니라면 개공이 책임지려고 했어요? 안 지려고 하겠어요? 안 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의뢰인을 보호해야 돼서 이거 실제로 근무하면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어 끝났어요. 용어. 이제 앞으로, 거기에 이제 밑줄 긋게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동그라미, 중개업무 동그라미, 보조 동그라미 세 가지가 핵심이고, 보조는 가장 앞에 공인중개사가 이 지문 가로로 묶어서 이 지문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보조원 개념할 때는 항상 그거 있냐 없냐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 그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영어 정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영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뭐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기존부터 오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거 또는 권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 개념 잡았어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죠? 중개를 업. 정리됐어요? 공인중개사란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기억나죠? 개업공인중개사란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근데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 됐죠? 예. 자,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도 하죠?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 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용어 끝. 자, 그래서 앞으로 용어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춰만 주면 돼요. 그냥 맞춰요. 쉽다 하면서. 쉽다 하면서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죠? 예,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뭐가 나와요? 중개대상 무르 범위가 나옵니다. 중개대상 무르 범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정 중개대상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는 왜 또 나온 거예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네, 법정 중개 대상물은 공부해놓으면 오히려 쉬워, 이것은. 이런 것은 문제 맞히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 아까 뭐가 있더랬습니까?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공장, 재단, 또, 광업, 재단.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할게요. 아까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란 거 배웠죠?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 이것은 어디가 규정되어 있을까? 법에가 규정되어 있을까? 시행령에 들어있을까? 시행규칙에 들어있을까?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겠죠. 6가지. 2개라고 나왔어요. 뭐가, 어디가, 어떤 거? 거기는 뭐고? 여기는 법이고, 여기는 시행령이고, 법이고 시행령.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밑에 3가지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과거에 한 번 딱 출제된 바 있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면 틀리고 법하고 어디 아울러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앞뒤 결석이 제입니다. 자, 이게 뭘 같아요, 이게요? 이게. 네, 토지, 봐. 그죠? 토지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 거 줘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거 줬어, 지금. 자, 그럼 토지는 연속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중개하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죠? 뭐 다 토지는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무슨 단위로 등록을 해요? 필지 단위.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가 가부 토지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사고 팔 때도 무슨 단위로? 그러면 개공이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 그럼 결론은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1필지. 필지 단위로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1필 토지 일부. 자, 일부를 물었을 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만큼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사고 파는 것은 분필을 해야 돼. 분필을 하면, 분필이 필지를 나누는 거, 분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지를 나눠버리면 두 필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 필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그럼 일부를 물었을 때는 사고 파는, 즉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 분필하기 전까지. 그럼 분필해보면 이미 일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안 돼요. 근데, 일부라도 무엇은 가능해요? 영입물권 임차권은 가능해요. 영입물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공이 그걸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일부는 영입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다. 감았어요? 이해 안 됐냐고? 됐죠, 이해. 네, 그러면 됐어.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줄치로 가야 돼. 자,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 단위 동그라미 쳐. 한 필지 단위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2번 일부 적었어요. 일부는 기억의 매매 저당권 동그라미. 이건 안 돼요. 뭐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했어요. 분필하기. 그럼 분필해보면 이미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필지 단위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일필 일부라도 영익물권 동그라미. 임차권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죠. 영익물권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자, 준비 끝났어요? 자, 그럼 건축물 들어가 볼게요. 건축물. 자, 건축물은 우리가 개념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건축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 지붕하고 기둥하고 주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짓고 있는 건물에 이제 지붕이 없으면 건물을 안 본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판단 기준이 되니까 상식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할 건 지금부터요. 토지는 아까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그러면 건물은 일동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다. 그죠? 그럼 건물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안 받고 지은 건물.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미등기 건물은 됩니다. 건물이라고 생긴 건 다 돼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돼? 왜 돼? 분양권은 아직 실체가 없지만은 장래 건물로 봐요. 판사가 어차피 건물만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장래 건물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다, 장래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이 있잖아요. 이 단순 입주권은 건물로 봐, 안 봐? 안 봅니다. 이건 그래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동 건물이 일부 있잖아요. 일동, 토지처럼. 일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한 게 편하다 그랬죠? 자, 이게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칸. 이건 매매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은 안 되고 뭔만 가능하다? 전세하고 임대차는 가능하겠죠? 근데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 아파트, 연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구분 소유가 인정된 202호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것은 매매, 즉 소유권도 되고 전세, 임차권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몇 줄 가볼게요. 자, 양가리 2번 일동 단위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물은 무슨 단위? 일동 단위. 그리고 일부 밑줄. 일부는 원칙적으로는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다. 이 말은 소유권이 안 된다. 이 말은 소유권. 근데 다만 일부라도 무엇은 가능하다? 전세권하고 임차권. 왜 그럼 여기는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세권만 나왔을까? 지상지역은 토지에만 인정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는 아까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세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지상지역은 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집합건물 나와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전유 부분이 독립하여 중개 대상으로 된다. 이 지문은 소유권도 되고 전세, 임차권 다 된다 이 뜻이에요. 소유권도 되고 전세권, 임차권 다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주의사항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지만 끊어보세요. 이거는 중개 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동용 차량주택이랄지 판잣집은 중개 대상물로 본다 안 본다? 판잣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뭐 감이 잘 안 오죠. 요즘 판잣집이 없으니까. 과거 6.25 끝나고는 판잣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판잣집이요. 그렇죠.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칠판 보세요. 건물은 끝. 자, 양가로 3번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밖에 정착물이 뭐가 있어요? 그 밖에 정착물이란 건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정착물들을 말해요.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나머지 정착물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자,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있고 됐죠? 또 하나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목, 또 담장, 교량, 뭐 제방, 도로 포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건 가장 대표인 것이 명인방벌 같이 무슨 집단? 수목의 집단. 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러면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 수목만? 수목만 독립해서 개공이 중개할 수 있냐고. 안 돼. 왜? 그냥 안 돼. 토지 정착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 가부 토지에 지금 수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목은 토지 일부요? 아니에요? 일부잖아요, 일부. 그러면 이제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의리 샀다 가져가면 나무도 넣고, 그렇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수목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건물 팔 때 담장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해서 개공이 중개할 수 없어요. 자, 당첨되셨습니까?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합니까? 그렇지, X. 아주 그냥 X. 독립 중개 대상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게 뭐예요? 이름 써놨다는 거죠, 내 거라고. 자, 누구 토지? 그래서 수목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특정을 시켜야 돼요. 뭐 저 산에 있는 거 내 거 그러면 안 되고 특정을 시켜가지고 이름 써놨어요. 홍길동이라고. 나무는 누구 거? 토지는 누구 거? 가보든. 이게 독립부동산이다 이 말이야. 수목이. 됐어요? 그럼 이건 등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등기 안 되고 관습법상 이름 써놓는 거거든요. 내 거라고. 그러면 개공이 이 수목만 중개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토지하고 별도로.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중개대상물. 근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도 되고 뭐가 돼요? 저당이 같이 되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당 인정해줘 안 해줘? 소유권만 인정해줘. 공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인방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오로지 뭐만 된다?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 저당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끝났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갈게요. 그 동그라미 1번 일부분 밑에 보세요. 일부분으로 정착물이 담장, 제방, 도로 포장, 수목 등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화살표 뒤쪽에 토지와 분립하여 독립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고 토지와 함께만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번 독립부동산 동안 독립부동산의 정착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와 있죠. 그럼 독립중개대상물로 본다고 가로 안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로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오로지 소유권만 되지 저당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나와 있죠? 자, 끝.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행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시행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목에 대해서 깡그리 설명할게요. 임목에 대해서 깡그리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 보고 감상만 하면 돼요. 물론 감상할 때 내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죠? 무아지경 상태에서 보고 있으면 잠만 오잖아요. 그죠? 이제 비도 오겠다 뭐. 자, 가부 토지에 이거 수목이잖아요. 수목. 그럼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그랬죠? 이름 써놓으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임목은 뭐예요? 등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란 말을 써요. 등기됐단 말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임목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임목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도 되고 뭣도 됩니까? 저당권이 돼요. 명인방법의 차이점은 저당이 되고 있죠?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토지 하나, 임목 하나. 그렇죠? 그러면 임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것은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시행령에서?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 때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설명 들어보니까 맞춰보세요. 당첨되었습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자, 이게 뭘 같아요, 이거요? 아니, 토지. 아니었어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너무 조급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건 뭐요? 이거. 수목. 그럼 내가 왜 이걸 그러냐면, 등기할 때, 등기된 수목이 임목이잖아요. 이 필지 단위 수목, 이 지금 5개 있잖아요. 5구로. 이 필지 단위 수목만 등기가 될까? 아니면 이 일부, 이것만 등기할 수 있을까? 일부도 가능하고, 필지 다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등기하러 갈 때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들려갈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돼? 시군구로 가야 돼, 시군구. 그러면 거기 임목 등록원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만이 등기가 가능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거는 시군구 임목 등록 업무란 단어 좀 익혀보세요. 등록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수종 제한이 있을까? 이런 종류 수목은 등기가 되고 이런 종류 수목은 없어요? 강력 주장하십니까? 수종 제한은 없어요. 어떤 종류 수목도 등기 가능해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저당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나무만, 즉 임목만 저당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왜? 부동산이니까. 토지는 아니고. 같이 잡아도 되지만 이것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렸었어요. 그러면서 을이 돈 빌려주면서 그냥 안 빌려주겠죠?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래서 임목을 저당 잡아놨어요. 근데 저당 잡기 전에 할 일은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보험을 들게 돼서요. 저당물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화재로. 자, 그 다음에 이 저당을 잡아놨는데 이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이유로든 벌채가 됐어요. 그러면 동산으로 바뀌었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 벌채된 임목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미쳐. 안 미치면 저당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쌓아놓으면 이 임목을 쌓아놓으면 썩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져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리 경매 들어가. 원래 임의 경매는 기간이 지나야 들어가거든요. 갚을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않아도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공탁기간에 공탁을 해놓도록 돼 있어요. 정의되고 있어요? 미리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벌채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을은 자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 누가 경락을 받았을까?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병이 임목을 샀다고. 그러면 누구 임목이요? 토지는 그대로 누구 거? 가부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뭐 지상권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안 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임목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뭔다?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이 민법에서 건축물에 주로 나오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지상권은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경매 등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뭐가 됐을 때, 달라졌을 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개공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개공 입장 지금 토지 위에 나무가 서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 수목이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수목은 중개할 수 없고 임목은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토지 등기부로 저거 확인 가능해요? 임목인지? 토지 등기부로 저 수목이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 가능하냐고. 안 돼. 강력 주장하십니까?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코로나고 자, 그죠? 가능해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게 그냥 수목인지 임목인지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제 표제부는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이 나무가 누구 소유자인지 임목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 잡혀있는지는 뭘 떼봐야 돼? 임목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자, 각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오겠죠?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요. 자, 을구에는 뭐가 나와요? 저당권. 다른 권리는 없으니까. 아니, 소유권 A의 권리인데 여기는 저당밖에 없잖아요. 임목은 소유권하고 저당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저당권 관련 사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 등기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이거 알아야 돼. 임목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로 가볼게요.
자, 의의부터 몇 적었습니다. 보존등기 동안은 보존등기를 갖춘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란 말을 쓰고, 보존등기 권리객체는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가 된다? 저당권. 자, 효력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했고, 예,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임목을 저당권으로 목적을 한 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보험 동그라미. 그리고 저당권 효력은 벌채되는 임목에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미쳐. 그렇죠. 그리고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법정지상권 인정돼요. 공시 토지 등기부 밑줄 표제부 동그라미. 토지 등기부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 동그라미 셨어요? 토지 등기부입니다.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상 수목의 집단인지 여부는 임목인지 여부는 이를 통하여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 임목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이 잡혀있는지 여부는 뭘 열람하라? 임목 등기부를 열람을 하라. 임목 등기부를 열람을 하라. 나와 있습니까? 예. 밑줄 긋죠? 자,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 읽으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하면 돼? 공장재단 위주로 공부하면 두 가지 다 해결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공장재단 설명할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자, 맞춰보세요. 안 맞춰. 그냥 맞춰봐. 자, 이게 뭘 것 같아, 이거. 이거.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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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장재단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이건 뭘 것 같아, 이거. 이거 뭘까, 이거. 공장, 그렇지. 이제 맞춰. 그러면 이 약 맞힌 거 하나만 더. A, B, C는 뭘 의미하겠어요? 아, 이건 소유자를 말해, 소유자. 공장 이름이 아니라 소유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이 재단을 만들 때, 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가지고? 하나 공장 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장을 3개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 그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 공장을 묶어서도 재단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칠판처럼 소유자가 뭐해도 달라도 공장 소유자가 다 다르더라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ABC를 한 거예요. 자, 소유자.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공장에 속한 기계도 있고,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도 있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 각종 권리, 지상권이랄지 이런 권리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재단 목록을 쭉 작성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면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가 된다? 저당권. 아까 임목도 소유권하고 저당권 됐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요.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임목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임대차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저당이 주 목적이죠. 저당이라는 건 돈 빌려 쓰려고. 아까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계나 차량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격은 비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걸 통째로 재단 만들어서 이거 통째로 저당을 잡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돈을 많이 빌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든 건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라 그래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저당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묶어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다? 한 개 부동산처럼 되고, 이게 한 개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개개 구성물들.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구성물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기계나 차량은 동사니까 안 될 거고,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안 됩니다. 분리해서 안 돼요. 그럼 재단하고 같이 된다는 소리죠? 재단하고 같이면 돼요. 재단하고. 근데 아까 일반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토지인지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뭘로 해요? 해당 등기부를 떼어봐야 돼요.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를 기재를 해놔요. 건축물도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다. 그러면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단 자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광업도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몇 쪽 볼게요. 공장재단의 볼게요. 공장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 일단은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몇 쪽 보세요? 하면 몇 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한 개. 그리고 이제 권리객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되고 다만 누가 동의를 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뭐까지 가능하다? 임대차 동그라미. 그리고 효력.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와 있고. 자, 공시 한번 볼게요. 등기관은 재단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하면 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이렇게 표현했죠. 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자, 거기에 져서 관련금 상란에 재단에 속한 사실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라. 그리고 이제 저당권.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해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자,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고 했어요.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제목 읽어보세요. 뒷페이지 제목. 자, 중개 대상물이 대기한 요건 나와 있잖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중개 대상물이 대기한 첫 번째 요건이 이거예요. 이 6가지만 된다. 첫 번째 요건이 6가지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도표 맨 위에 법정 중개 대상물 그랬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 공장재단만 된다 나와 있죠. 그럼 오른쪽에 반대서 아닌 거 이쪽 나와 있죠. 아닌 거 한번 받을게요. 차량주택은 아까도 안 된다고 했죠. 동산이고. 자, 어업재단하고 항만운송재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업재단하고 항만운송재단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봐보세요. 재단은 오로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만 되게 돼 있어요. 재단은 오로지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만 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업재단이랄지 항만운송재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금전 동그라미, 권리금 동그라미. 이것도 안 돼. 금전하고 권리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자, 두 번째 요건이 두 번째 건 사법상 거래 대상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요건.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사적 소유라 이 말이에요. 사법상 거래의 대상. 개인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공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2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은 사적 소유 대상이 된다. 그 말은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오른쪽은 사적 소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면 이거 주의할 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자, 철판 봐보세요.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을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어요.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이 있어 없어요? 그럼 사법상 제한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딱 하나 있죠. 권리. 뭐가 설정된 거? 권리가 설정된 물건. 자, 저당 잡히면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다 할 수 있죠. 권리가 설정됐더라도 중개할 수 있어. 개공할 일은 권리 분석만 해가지고 잘 설명만 해주면 돼. 그러면 주의할 거. 자, 이건 또 흔들린 거 볼게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중개할 수 있냐? 봐, 흔들리잖아요.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자, 아까 우리가 유치권 성립 이전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묻는 거죠. 건물. 그건 중개 가능해요. 건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치권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중개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또 주의할 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건물. 자, 경매 넘어가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그걸 중개할 수 있을까? 있고. 갸우뚱이고. 갸우뚱. 여기는 있어. 왜? 그냥 하여튼 있다. 여기는. 아니, 등기가 돼 있다니까. 등기가 돼 있어도 경매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가능하다. 저기는 안 된다. 다 된다는데 왜 거기만 안 된다? 그냥 우리 이야기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이제 압류가 되잖아요. 경매를 취하시키면 압류 효력이 없어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취하를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이 아니에요. 다만 위험성이 있어 없어? 중개 안 한 게 좋지만은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 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그러니까 벌써 흔들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게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되면 이 부분이 약하겠다는 걸 내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대답해도 딱 일단 이거 딱 질문 던지니까 흔들리잖아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봐. 자, 사법상 거래의 대상 나와 있어요? 자,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되고, 공유수면 매립지 중 사유지 동그라미, 도로 예정 사유지 동그라미. 이건 됩니다. 사유지는 돼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뭐예요? 이제 바다나 하천을 메운 토지, 매립지니까. 그렇죠? 이건, 개인들이 허가받아서 하면 되고, 또 도로 예정지도 사유지의 예정지가 지정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등기된 토지 건물, 그 옆에다 적어요. 아까 흔들린 거.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적어서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돼요. 유치권 자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묻는 거지. 유치권 설정된 건물은 되고, 그 다음에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건물도 돼요. 토지도 마찬가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것도,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란 거예요. 되는 것들이에요. 적어놨어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은 칠판을 먼저 보세요. 이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면 이건 눈에 따라 지문을 익혀놔야 돼요. 어떤 게 안 되는가? 지문을 익혀놔야 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국공유재산이란 말을 써요. 자, 국유재산은 누구 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거.
그러면 이것은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으로 나눠져요? 일반 재산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가 있죠? 공용재산, 또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 재산, 또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냐면 출제자가 이 지문을 띄울 수도 있겠죠? 중개 대상이 되냐? 그럼 행정재산이라는 지문을 띄울 수도 있어 없어? 중개 대상이 되냐? 그럼 공용재산이라는 지문을 띄울 수도 있어 없어? 중개 대상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공용재산은 구체적으로 관공서 건물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씩 예를 들면 시청, 정사, 소방서 건물 다 이거 공용재산이고, 공공용은 공중이 이용한 거,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들 있잖아요. 이거. 그럼 기업용은 공기업재산 생각하면 돼요. 철도청 건물 이런 거. 보존용은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지문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공원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또, 행정재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또 고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제자가 지문을 자기 나름대로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문을 같이 공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으로 나와요.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용 폐지된 시청 청사. 공용 폐지, 관공서를 안 쓴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건 처분을 할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요.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되죠. 3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져요.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무슨 하천? 자, 국가하천은 국유재산이에요. 이거요.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개인들이 자기 소유 토지에 낸 하천, 사유하천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이 범람해서 가라앉은 토지들이 있죠. 물속에 포락지.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은 복구가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하천 부지로 계속 나눠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를 뭐라 그래? 이것은 누구 거요? 국가 거 안 돼. 자,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은 이것도 국가 것이니까 안 되겠죠? 자, 바다나 바닷가 이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고. 그럼 공도는? 공도가 도로, 공중이용한 도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 돼. 근데 개인이 자기 토지에 낸 도로, 사도라고 있어, 사도법상. 이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예정지 있잖아요. 도로 예정지,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유지에 지정된 도로 예정지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사유지에 지정된 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은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눈에다 익혀둬야 돼, 안 적혀야 돼? 익혀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지문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줄치러 갑니다. 자, 거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자, 기업, 국유하천, 지방하천 안 되고, 포락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미채굴 광물, 주인 없는 토지 안 되고, 바닷가, 공도, 공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행정재산 안 되는데 행정재산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 기업용 재산 안 되죠? 자, 일반 재산도 안 됩니다. 원칙적 지워버리세요. 원칙적 지워버리고, 안 되고. 자, 공유수면 매립지 중 공유지 동그라미, 도로 예정, 이것도 안 되고, 사유지에 지정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요. 자,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다 충족하더라도 이거 개입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보세요. 중개 대상인 권리는 소유권 아까 되고 지상지역 전세권 된다고 했죠? 저당권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가등기 담보는 저당하고 유사해서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전이 되니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임차권 다 되고 환매권도 아까 이전이 되죠? 법정지상권도 이전이 되니까 되는 쪽이 나와 있어요.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자, 아닌가 한번 볼게요. 점유권 안 되고 질권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광업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광업권이 자주 틀려서 내가 동그라미 치라 그래요. 여러분들 수험생이 자주 틀리거든요. 광업권은 안 돼요. 무엇은 돼? 재단은 돼요. 광업권은 재단 구성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업권 자체는 안 되고 광업 재단은 됩니다. 자, 이거 자주 틀려서 동그라미 칠한 거고. 자, 어업권, 어업재단 이건 다 안 되고. 자, 공업 소유권, 상표, 특허, 저작 이거 정신적 산물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묘 기지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안 돼. 그다음에 그 중개 대상 거래 행위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매출 거서 이건 되죠?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설정 변경 소멸 동그라미 있어요. 설정 변경 소멸 셋 다 됩니다. 설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소멸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설정 변경. 변경 이전 되고.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이전. 법정 지상권도 이전. 환매권도 이전만 돼요. 자, 아닌가 한번 볼게요. 질권 설정 안 되고 상속 공용 수용 동그라미 쳐봐요. 이건 왜 안 되겠어요?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 규정.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돼. 그리고 한매권 행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증여하고 기부 체납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증여는 계약인데 왜 안 되겠어요? 이거.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증여할 때는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아파트를 남에게 증여할 때.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할 수가 없어요.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자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부 체납도 마찬가지. 국가에다가 기부한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설정, 법정지상권 설정 안 된다고 했죠? 분묘기지권은 뭣도 안 돼? 이전도 안 돼. 설정도 안 됩니다. 설정 이전 다 안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이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전도 안 돼.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까지 하고 쉴게요. 어차피 여기 끊어서 하기 그러잖아요. 자, 중개 대상물 포함 여부에서 그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중개 대상 물건은 판례인데 1번 아파트 특정 동 호세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을 말하죠.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보세요. 2번하고 3번 묶었어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건물로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라미.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자,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단순 입주권은 안 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돼요. 그럼 복습할게요. 3번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저 뒤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배우잖아요. 이제 이 5월부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다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 배웠던 거 같이 설명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3번. 된다! 된다 나왔어요. 여기는 된다! 된다! 또 대답 안 해요? 된다를 찍었어? 아주 좋았어요. 됩니다. 저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적었어요. 중개 대상물도 되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저 뒤쪽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배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뜨면 앞에 있는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 뒤에서 배운 내용이 막 생각이 나야 돼.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이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르기지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왜?
볼트만 해체해보면 쉽게 철거돼 버리죠. 이게 토지 정착물인 건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례는 한 7줄 되는 걸 내가 한 줄도 안 되게 줄여놨어요. 엄청 줄였죠. 그렇죠. 간단히 줄이면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동그라미. 영업시설 비품은 유형물 동그라미. 유형물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지단 영업사 이점 무형의 재산가치 동그라미. 자, 이게 뭘 의미해요? 권리금 내용이에요. 권리금 내용이라고 적으세요. 근데 시험에 그냥 이 지문을 하나씩 빼서 출제가 돼. 뭐 신용, 영업상 노하우가 중개대상으로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비품이 중개대상으로 되냐?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권리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되었고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판례까지 다 정리가 돼 있죠? 다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